인천의 강남이라 불리던 송도의 아파트 단지들을 지나가다 보면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웅장하고 멋진 고층 빌딩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거든요. 푸른 바다가 거실 한복판에서 그대로 내려다 보이는 그 화려한 오션뷰는 보기만 해도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한때는 돈 좀 있다는 자산가들이나 평생 모은 은퇴 자금을 진 퇴직자분들이 너도 나도 이 화려한 환상을 쫓아서 송도로 몰려들었잖아요. 최고점 시절에는 전용 면적 25평 아파트 한 채 가격이 12억 원을 훌륭하게 넘어가면서 그야말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지금 안 사면 평생 후회한다. 송도는 앞으로 강남을 뛰어넘을 국제도시가 될 거라며 달콤한 말로 부추겼죠. 근데 지금 현실은 어떤지 아십니까? 최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찍힌 공식적인 수치들을 보면 정말 처참하다는 말밖에는 안 나오거든요. 송도동의 가장 대표적인 랜드마크 단지 중 하나인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보면 2022년 2월에 무려 12억 4,5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거래가 성사되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2026년 1월에 신고된 실제 거래 가격을 들여다보니 최고가 대비 54%나 급락한 5억 6,500만 원의 도장이 찍혔습니다. 12억이 넘던 아파트가 고작 몇 년 사이에 5억 선과 6억 선으로 주저앉으며 그야말로 정확하게 반토막이 나버린 거예요.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아끼며 모은 수억 원의 자산이 공중으로 순식간에 분해된 셈인데 이 모습을 지켜보는 은퇴자분들의 심정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잠도 안 오고 가슴이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실 텐데요. 진짜 무서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주변의 많은 부동산 업자들이나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지금이 바닥이다, 일시적인 조정일 뿐이니까 조금만 참고 버티면 다시 예전 명성을 되찾고 우상향할 거라며 또다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시장을 들여다보면 이건 단순한 경기 침체나 잠시 거쳐가는 조정 장세가 절대 아니거든요. 송도라는 도시가 태생적으로 안고 있는 치명적인 4가지 구조적 한계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면서 자산 가치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필연적인 붕괴 현상에 가깝습니다. 만약 이 구조적 결함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하며 막연한 환상에 매달려 계신다면 남은 자산마저 전부 잃어버리는 비극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 중에서도 가장 먼저 뼈아프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바로 서울 중심권과의 물리적인 거리와 접근성의 한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이야기할 때 첫째도 입지고 둘째도 입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입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뭡니까? 바로 우리나라의 모든 고급 일자리와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는 서울 강남이나 도심권으로 얼마나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아무리 아파트 외관을 대리석으로 번지르르하게 바르고 거실에서 푸른바다 조망이 펼쳐진다고 해도 내가 매일 출퇴근해야 하는 직장이나 자녀들의 생활권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건 주거지로서의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송도는 지도를 펴놓고 보면 한반도의 가장 서쪽 끝자락에 매립을 해서 만든 인공도시입니다. 서울 중심부인 강남역까지의 직선거리만 따져도 40km가 훌륭하게 넘어가는데 이게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이용해 이동하려고 하면 그야말로 지옥 같은 고난의 행군이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광역버스를 타기 위해 길게 줄을 서고 꽉 막힌 도로 위에서 수많은 시간을 허비하며 직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기진맥진해지기 일쑤죠. 왕곡으로 따지면 매일 3시간에서 4시간이라는 소중한 인생의 시간을 길바닥에 그냥 버리고 있는 셈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삶의 질을 완벽하게 포기해야 하는 구조인 거죠. 은퇴하신 분들은 출퇴근을 안 하니까 상관없지 않냐고 반문하실지도 모르지만 부동산의 가격을 끝까지 떠받치고 올려주는 주력 구매층은 결국 매일 직장으로 출퇴근하는 젊은 생산 가능 인구입니다. 그 젊은 세대들이 출퇴근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송도를 외면하기 시작하면 아파트 수요는 자연스럽게 끊기고 가격은 아래로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화려한 외관에 속아 진입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이 엄혹한 거리의 장벽을 넘지 못하고 혀를 내두르며 떠나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의리적인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송도에 집을 사신 분들이나 살까 말까 고민하던 분들이 한결같이 입을 모아서 믿고 의지하던 구원투수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비 노선 호재였습니다. 이 열차만 개통되면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20분대, 청량리까지 30분대에 주파할 수 있으니까 강남 접근성이고 뭐고 거리의 한계는 단번에 해결된다는 장밋빛 환상에 모두가 취해 있었잖아요.
실제로 이 교통호재 하나 때문에 아파트 분양권에 수억 원의 프리미엄이 붙고 피눈물 나는 영끌 투자가 성행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요, 여기서 정말 냉정하게 팩트를 짚고 넘어가야 하거든요. 지금 2026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이 광역철도는 완공은커녕 개통까지 아득한 세월이 남았다는 점입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벌써 공사가 척척 진행되어서 개통 눈앞에 와야 하는데 대규모 예산 문제나 민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마찰, 그리고 지하터널 공사의 기술적 난제들이 겹치면서 착공 자체가 차일피일 미뤄졌잖아요. 아무리 빨라도 2020대 후반이나 2030년대 초반은 되어야 겨우 실물을 볼 수 있을까 말까한 실정인데 그 기나긴 세월 동안 들어가는 기회비용과 대출이자는 온전히 집을 산 서민들의 몫으로 남겨진 상태입니다. 설령 10년을 피눈물을 흘리며 버텨서 이 철도가 진짜로 개통된다고 한들 과연 송도 집값을 예전의 12억 원 위로 단번에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냉정하게 전문가들은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왜냐하면 광역급행철도는 일반 지하철과 달라서 요금 자체가 굉장히 비싸게 책정될 수밖에 없거든요. 매일 출퇴근하는 직장인이 한 달의 교통비로만 수십만 원을 추가로 지출해야 한다면 그건 엄청난 경제적 부담입니다. 게다가 송도역에서 열차를 타기 위해 집에서 나와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과 서울에 도착해서 다시 진짜 직장까지 환승해서 들어가는 시간까지 다 더해보면 생각보다 획기적인 시간 단축 효과를 누리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결국 멀리 떨어진 외곽 도시라는 근본적인 한계를 완벽하게 지울 수 없다는 뜻이죠. 호재라는 달콤한 거품에 속아 장기적인 가치 상승을 기대했던 투자자들에게는 너무나 뼈아픈 교통의 배신인 셈입니다. 그나마 교통이라도 좋아지길 기다리며 버티는 사람들의 등 뒤에 진짜 거대한 칼날을 들이대는 치명적인 세 번째 구조적 결함은 바로 끝이 보이지 않는 대규모 아파트 공급 물량 폭탄입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자산의 가격이 오르려면 살 사람은 많은데 팔 물건이 부족해야 하는 법이잖아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철칙이거든요. 그런데 송도 국제도시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다를 메워서 땅을 계속 넓혀가는 매립도시입니다. 땅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르는 서울 강남이나 주요 도심과는 본질적으로 체급이 다른 거예요. 지금도 공구별로 땅을 메우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당장 송도 내부만 하더라도 신규 아파트 분양과 입주가 해마다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는 데다가 결정적으로 송도 바로 옆 동네인 연수구 일대와 시흥 105 신도시, 그리고 인근의 인천 검단 신도시와 계양 3기 신도시까지 합치면 그야말로 인천과 경기 서부권 전체가 거대한 아파트 숲으로 변하고 있거든요. 수만 가구에 달하는 엄청난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데 기존에 있던 아파트 가격이 온전하게 오를 리가 있겠습니까? 새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하면 기존에 구축이 된 아파트에 살던 사람들이 전세를 놓거나 집을 팔고 이사를 가야 하니까 매물이 한꺼번에 시장에 쌓이게 됩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는데 팔려는 매물이 몇 배로 많아지니 가격은 당연히 아래로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수렁에 빠지는 거죠. 오션뷰가 멋지게 나온다고 자랑하던 신축 단지들조차 옆에 더 새롭고 더 멋진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니까 가치가 금방 퇴색해버립니다. 이 공급 폭탄이라는 무서운 유령이 송도 상공을 시퍼렇게 멍들게 하며 짓누르고 있는 한 아무리 경기가 좋아지고 규제가 풀린다고 해도 집값이 전고점을 뚫고 예전처럼 폭등하는 기적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구조적 한계에 부딪힌 것입니다. 공급 폭탄보다 더 무섭고 잔인하게 서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 마지막 네 번째 구조적 한계는 바로 화려한 국제도시의 외관에 가려진 심각한 생활 인프라의 부족과 동네별 불균형 현상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송도에 직접 가보지 않고 인터넷 뉴스나 방송 화면에서 보여주는 멋진 센트럴파크, 호수공원과 유럽풍의 세련된 상가 건물들만 보신 분들은 그야말로 천국이 따로 없다는 생각을 하셨을 거란 말이죠. 길거리도 깨끗하고 고층 빌딩들이 번쩍거리니까 마치 미래 도시에 와 있는 듯한 착각마저 듭니다. 하지만 실제 그곳에서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삼시세끼를 해결하며 아이를 키우고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주민들의 진짜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보면 한숨부터 푹푹 내쉬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신도시의 특성상 중심가 몇 군데를 제외하면 조금만 외곽 지역이나 새로 지어진 공구로 벗어나도 당장 걸어서 갈 수 있는 흔한 대형마트나 생필품을 살 수 있는 상점 하나 찾기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지긋하신 50대에서 70대 어르신들에게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몸이 갑자기 아프거나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언제든 안심하고 달려갈 수 있는 대형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아니겠어요? 나이가 들수록 병세는 예고 없이 찾아오고 1분 1초를 다투는 골든타임이 목숨을 좌우하는 법인데 송도 국제도시 내부에는 이런 필수적인 의료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송도 내에 대형 대학병원이 크게 들어선다는 장장밋빛 소식은 수년 전부터 동네방네 소문만 무성하고 부동산 광고판을 도배했지만 2026년인 지금까지도 공사의 첫 삽을 제대로 뜨지 못하거나 예산과 인력 확보 문제로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창문으로 멋진 바다는 보이는데 정작 몸이 아플 때 갈 병원이 없어서 차를 타고 한참을 나가야 한다면 과연 그것을 진정한 명품 주거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교육 환경은 또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세계적인 명문대학교의 글로벌 캠퍼스들이 줄줄이 들어온다는 소식에 젊은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큰 기대를 품고 전 재산을 털어 송도로 진입했잖아요. 그런데 정작 이 어린아이들이 매일 다녀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보육시설이나 초등학교, 중학교가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춰 제때 개교를 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사방에서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에 있던 학교들로 학생들이 무리하게 몰리면서 콩나물시루 같은 과밀학급 현상이 나타나고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매일 아침 대형 덤프트럭과 중장비가 쉴 새 없이 드나드는 험난한 공사장 한복판을 지나서 수킬로미터 떨어진 먼 거리까지 위태롭게 통학을 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화려한 국제도시라는 거대한 타이틀만 믿고 들어왔는데 외형만 번지르르 할 뿐 속 알맹이는 텅 비어있는 껍데기 도시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극심한 생활의 불편함과 인프라 부족은 결국 주민들의 거주 만족도를 바닥으로 떨어뜨리게 만들고 살다 지친 사람들이 결국 참지 못하고 다시 서울이나 인근의 완성형 도시로 짐을 싸서 떠나게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들어오려는 수요는 갈수록 줄어드는데 빠져나가려는 매물만 시장에 가득 쌓이니 송도의 부동산 가격이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다시 오르려야 오를 수가 없는 깊은 구조적 수렁에 빠진 것입니다. 결국 지금 송도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지는 12억 원짜리 아파트가 5억 선과 6억 선으로 주저앉은 이 처참한 반토막 폭락 사태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운 나쁜 불황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지닌 냉혹한 법칙이 작용한 결과이며 우리가 애써 외면하려 했던 뼈아픈 진실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뿐입니다. 서울 중심권과의 좁혀지지 않는 물리적인 거리의 장벽, 수십 년을 기다려도 기약이 없는 광역교통망, 호재의 배신, 사방이 바다와 땅으로 둘러싸여 끝없이 쏟아지는 주변 지역의 무시무시한 공급 물량 폭탄, 그리고 화려한 신도시라는 환상을 비웃듯 주민들의 발목을 잡는 심각한 생활 인프라의 부족까지 이 네 가지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면서 거품을 사정없이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인천의 강남이라는 그 화려한 수식어와 달콤한 언론의 광고에 속아서 평생을 피땀 흘려 일하고 아끼며 모은 소중한 은퇴 자금을 무리하게 쏟아부었던 수많은 어르신들과 그것도 모자라 영혼까지 끌어모아 수억 원의 대출이자를 떠안았던 서민들은 지금 매달 돌아오는 끔찍한 이자 폭탄과 눈앞에서 반토막이 나버린 자산가치 하락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다. 주변의 달콤한 유혹에 흔들려 묻지마 투자를 하던 시대는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노후 자산과 가족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이 잔인하고 엄혹한 구조적 현실을 두 눈 똑바로 뜨고 마주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은 결코 감정이나 겉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생활의 편리함과 객관적인 입지 가치로 평가받아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내 자산의 위치를 냉정하게 돌아보고 더 이상의 손실을 막기 위한 가장 현명하고 이성적인 선택을 내리셔야 할 때입니다.